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렸는데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토요일 다 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을 시간을 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휴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집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썼어요. 휴가를 썼는데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휴가를 쓴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고, 내일은 출근이 가능하다는, 예, 출근이 가능하다는 거는, 기쁜 소식은 아니네요. 안타까운 현실이,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할 거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게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제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솔리드 데이터를 솔뷰라는 명령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등각뷰,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뷰포트를 따로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각 뷰포트마다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저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걸 배웠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 있는 건 이제 솔리드 형태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치수기입을 하거나 도면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걔를 2D 형태로 변환해주는 솔드로우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죠. 솔드로우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가지고 2D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다 치수기입하고 뭐 해야 되는데 딱 보시면 이제 아쉬운 거는 그걸 거예요. 중심선은 자동으로 안 나오네. 안에 이제 분명히 원의 형태들이 3D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중심선을 넣어주면 좋잖아. 그쵸? 네, 넣어주면 좋죠. 넣어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3D 툴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 3D 툴에서도 저 중심선들을 자동으로 넣어주지는 않아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안 와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설정에서 이제 도면 전개할 때 중심선 자동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설정을 하면은 3D 툴들은 거의 대부분 중심선을 자동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딱 저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해가지고 2D 형태로 딱 전환을 해도 중심선들을 딱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그 기능을 잘 안 써요. 아니 뭐 너만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써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게 3D 형상에서 중심, 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심을 자동으로 뽑아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같은 중심 축을 가지고 형상이 한 5개, 6개 직경이 뭐 다르다든가 뭐 그런 대여섯 개가 그 같은 중심 축에 물려 있다고 한다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중심선들이 다 대여섯 개로 다 쪼각쪼각 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같은 라인을 타는 중심선인데 그걸 쪼개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찌됐든 같은 라인 타고 있으니까 쪼개져 있어도 무슨 상관이야. 표현만 되면 됐지. 근데 그 표현이 5개가 쪼개져서 되다 보니까 그 5개 쪼개진 게 두께가 짧은 경우는 선이 짧아서 중심선에 1.4선을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럼 5개가 다 짧게 5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긴 한 개의 라인인데 연결되면 걔네들 사이에 1.4선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아쉬운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3D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도 중심선 형태가 제대로 표현되게 한번 정리해주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게 그렇게 쉬운 기능은 아니다. 왜냐면 형상을 기반으로 중심의 위치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원의 직경이 다르면은 중심선의 위치가 같아도 얘는 다른 중심선으로 봐요.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그런 단점들.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식으로 잘 보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어떻게 대해서는 뭐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도면을 정리하고 얘를 이제 완전한 도면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해줘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평면도에도 해야 되고 정면도에 해야 되고 우측면도에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제 설명은 항상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아마 평면도 하나만 하고 아니면 정면도 하나만 하고 끝나나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이제
뭐 중심선을 추가하고 뭐 그런 거를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솔드로우로 도면을 변환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흰색 선으로만 나오고 선이 이제 숨은 선 표현은 되기는 하는데 다 흰색으로만 나온다. 근데 우리는 도면을 출력할 때 그 출력의 굵기, 선이 출력되는 굵기를 뭘로 지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레이어로 지정을 한다. 색상으로 지정을 한다. 그렇죠? 색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색상들이 변경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은 내가 수작업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하고 정면도 두 개만 해볼까요? 평면도하고 정면도 두 개만 해볼 건데 어차피 이제 LA하고 들어가야 돼요. 레이어로 LA. 자, 제가 이제 솔드로 설명을 할 때 거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솔뷰로 뷰포트를 만들어요. 뷰포트를 만들 때 뷰포트에 이름을 주죠. 이름을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솔드로우를 해주게 되면 그 뷰포트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을 기반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은 지금 있는 레이어가 총 3가지죠. 평면도라고 써 있는 레이어가 총 3가지예요. 평면도가 좀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 DIM, HID, VIS인데 평면도 DIM은 치수를 만들어주는, 치수를 기입해주는 레이어예요. 치수를 기입해주는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할 땐 저 평면도 DIM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HID는 숨은선, 그 다음에 VIS는 외형선이다. 그럼 중심선 레이어는, 가상선 레이어는 없죠. 이것들은 추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있는 레이어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평면도의 DIM, 치수 레이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CAT 2급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치수는 빨간색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DIM은 빨간색의 레이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색상을 클릭을 하고 뭐 해줘요? 빨간색 지정을 해줘야겠죠. HID는 뭐예요? 숨은선이죠. 숨은선은 이제 노란색 레이어죠. 노란색이니까 얘는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평면도는 숨은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없어요. 숨은선이 없기 때문에 뭐 변경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때는 뭐 굳이 그냥 변경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숨은선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VIS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은 CAT 2급 기준으로 하면 초록색. 그렇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초록색으로 변경을 하고, 자, 이렇게 되고 선 종류는 일단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평면도 저거 바꿔주고 나면 평면도가 초록색으로 외형선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숨은선이 없어서 숨은선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긴 정면도까지 해줄게요. 정면도. 자, 정면도도 마찬가지 해봅시다. 정면도 써있는 DIM은 이제 빨간색 레이어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ID는 숨은선이니까 노란색 CAT 2급 기준으로. 그 다음에 VIS는 외형선이니까 CAT 2급 기준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정면도를 보시면 숨은선은 그쵸 노란색으로, 외형선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면도에다가 중심선, 평면도가 이제 중심선도 들어가고 가상선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과 가상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여기다 넣어버렸네요. 넣으면 불편한데. 안 넣고 바깥으로 뺄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레이어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별도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뷰포트에서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어줘야겠죠. 레이어를 추가로 만드실 때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의 속성을 이제 갖고 오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뭘 하면 되느냐? 내가 평면도의 레이어를 만들 거다 그러면 평면도에 관련된 레이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복사해서, 걔를 기반으로 새 도면층을 만들어주면, 이제 그 갖고 있는 속성들을 승계하니까 내가 별도의 세팅을 안 해줘도 된다. 거기서 바뀌는 부분들만 변경을 해주면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오죠. 그래서 레이어 만드실 때 레이어 만들기 전에 처음에 선택된 레이어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할 땐 크게 큰 실효성은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승계해줬으면 하는 성질이 승계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특정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 레이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모든 속성이 다 같이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넘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에 이제, 가상선 레이어, 중심선 레이어를 먼저 만들게요. 중심선 레이어를 만들 건데, 평면도에 이제 중심선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중심선 레이어가, 다른 뷰포트에서는 보이면 안 돼요. 다른 뷰포트에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 설정이 잡혀 있는 게 평면도 요 세 개. 평면도에 관련된 저 레이어인데, 그럼 이제 쟤네들을 기준으로 내가 새로운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 쟤네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대로 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면도 VIS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제가 새 도면층 이걸 눌러볼게요. 뉴 레이어 딱 눌러보면은 레이어 1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보시면은 색상 그대로 승계하죠. 색상 그대로 승계하고 나머지 속성들 다 그대로 승계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줄게. 이름은 평면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중심이니까 CEN 센터의 약자를 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자, 근데 평면도 센터인데 CAT 2급 기준은 색상이 그린은 아니죠. 이건 바꿔줘야겠죠. 그래 놓고 이제 색상은 7번 흰색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니까 선 종류가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센터가 돼야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래서 중심선 레이어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얘를 닫고 중심선 작업을 할게요. 작업을 하는데, 자,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요 뷰포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뷰포트를 더블 클릭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위험해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보이게 되면은, 좀 확대해서 봐야지 하고 휠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더블 클릭해서 뷰포트로 들어온 상태에서 휠을 돌리고 작업하는 거는, 당연히 축척이 틀어지니까 안 되는 작업이겠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저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네. 모델로 갑니다. 모델로 가고 이제 여기서 평면도 쪽을 바라봐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평면도 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요 3D 형상이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서 작업하기 불편해요. 솔리드 형상이 가리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얘를 옮겨주면 됩니다. 자, 무브 선택하고 이쪽으로 300mm. 혹시 이제 이거 선택하실 때 저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 한번 했거든요. 근데 얘 전체 다 잡겠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그려진 평면도 선들까지 다 선택됩니다. 그냥 저 형태를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클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옮겨졌어요. 옮겨주면 이제 얘가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확대 축소를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확대 축소를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배치에 있는 형태의 축척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모형 쪽으로 넘어가서 작업해야 돼요. 단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지금 등각도가 표현되어 있던 부분에 가보면 등각도가 사라지고 이렇게 조금만 보이네요. 왜? 제가 얘의 위치를 옮겨줬기 때문이죠. 모델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요. 얘의 위치를 옮겨줘야 돼요. 옮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치가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배치에서도 옮겨진 위치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사라졌다. 자, 그럼 저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휠로 쭉 당겨서 얘가 잘 표현될 수 있게 위치를 다시 잡아준다. 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컨트롤 Z로 취소할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서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평면도에서 표현하고 싶은 선을 다 표현을 하고 제가 일부러 값을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300mm. 그 위치만큼 다시 300mm 위치를 옮겨서 원래 자리를 돌려주면 배치에 가보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둘 중에 어느 방식을 쓸 거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300mm 옮겨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굳이 얘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적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면을 이제 했을 때 수정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위치가 옮겨지면 이제 불리하겠죠. 수정 상황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오토캐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이 형상을 수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전개되어 있는 이
이게 수정이 되진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솔 드로우로 만들어준, 2D 형태로 변환해준 게, 3D를 변환한다고 똑같이 변환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아싸리 옮겨버리고, 어떡하냐? 이렇게 해요, 그냥. 배치로 와서,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제 위치를 다시 옮겨준다. 어쨌든 이제, 이거 처리해주는 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모델로 돌아갈게요. 그래 놓고 이제 후속 작업 할게요. 자, 중심선 레이어 만들어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요 원의 중심선을 그릴게요. 그래서 X라인.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잡게. 이 원의 중심을 잡아서 수평, 수직. 전개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중심선 레이어로 가야 되니까 레이어에서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만들어줬던 게 평면도의 CEN, CE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EN, DE 5mm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1에 딱 가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면도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어요. 어라? 얘 뭐지? 아까까지 없었는데. 이거 이제 없었거든요. 이거 없었던 애예요. 없었던 애. 아유,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렀네요, 또. 이거 이제 없었던 애인데. 없었던 애가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평면도에서 그린 이제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레이어 만들 때, LA 만들 때, 요거 만들 때, 센 만들 때, 제가 이제 얘를 선택하면서 이제 바랬던 게 뭐냐면, 얘한테는 지금 뷰포트 프리즈가 다른 뷰포트에서 안 보인다라는 게 걸려있거든요. 그 뷰포트 프리즈 걸려있는 속성을 갖고 와줬으면 한 거예요. 갖고 와서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얘를 선택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속성들은 다 갖고 왔는데 그 뷰포트 프리즈의 속성은 안 갖고 오더라. 야, 이거는 불편하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해놨는지, 뷰포트 프리즈의 속성을 왜 승계를 안 하게 해놨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은,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레이어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른 뷰포트를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 창을 띄워놓고 정면도 뷰포트 와서 이 뷰포트 더블 클릭해서 뷰포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평면도 CEN, 이 뷰포트를 이제 중심선 우리 이제 저 도면층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뒤로 오면 요 위에 보면 VP 프리즈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 항목, 그쵸? 뷰포트 프리즈예요. 얘를 클릭해서 프리즈 올려주셔야죠. 앞에 있는 그냥 프리즈 올리시면 안 돼요. 뷰포트 프리즈입니다. 이거를 하시면 전체 뷰포트에서 다 안 보이고, 지금은 이제 정면도에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니까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도 요 뒤에 아까 튀어나왔던 요 꼬다리,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여기서만 안 보이면 되는 거냐? 아니죠. 여기서도 지금 요 위쪽에 요거 튀어나온 것 때문에 여기 꼬다리 튀어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안 보이죠. 그럼 여기도 우측면도도 와서, 이 평면도 CEN의 뷰포트 프리즈를 꺼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만 꺼주면 되느냐? 아니죠. 등각도도 지금 형상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이게 지금 평면도가 바닥에 그려져 있잖아요. 저 뒤쪽에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뒤쪽이니까 안 보이지만 이게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 그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등각도에서도 안 보여야 돼요. 등각도 와가지고, 평면도의 CEN의 뷰포트 프리즈를 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하나를 만들면 3개의 뷰포트를 돌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꺼주셔야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4개를 전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특수한 목적에서 면도를, 6면도를 뺐다 그러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면도를 빼고 나머지 면도가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럼 5개의 뷰포트를 돌아다니면서 저걸 다 일일이 꺼줘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승계를 해주면, 원래 갖고 있던 게 승계를 해주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나 라는 게 상당히 아쉽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꺼주고 나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 잡을 때부터 저걸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모델로 와서 이제 나머지 중심선들 그려보죠. 자, 일단, 서클인데 이제 서클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창 닫을게요. 요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요선, 육각형에 이제 내접하고 있는 원이죠. 요선, 이제 그 다음에 요선. 요렇게. 요렇게 세 선에 이제 접하면 되겠죠. 세 선에 접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경우는 명령어를 쓰시는 것보다 서클에 있는, 탄. 얘를 활용해서 이제 요 선 찍고, 그 다음에 요 선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그린 이 원은 이제 가상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가상선에 관련된 레이어는 안 만들었어요. 일단 두고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부터 만들게요. XL. 선 2원의 중심점 여기네요. 여기 잡아서 수평 수직 뽑고 그 다음에 트림 원을 기준으로 다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MA 속성복사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살짝 삐져나와야 되니까 LEN DE 5mm 해서 이제 여기 살짝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그 다음에 맞아 여기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 중심선 요 타원의 중심이네요. 그래서 라인 중심점 센터 해서 타원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직교 퍼펜디큘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MA 속성복사로 중심선 속성 레이어 속성 복사해주고 LEN DE 5mm 이거 반대쪽으로 했네요. LEN DE 5mm 아래쪽이 해야 되는데 아래쪽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중심선 평면도에 있는 중심선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배치로 돌아가 볼게요. 배치로 돌아가면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다른 면도에서 안 보이고 잘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선 처리를 해야 돼요. 가상선. 그럼 이제 가상선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LA 평면도에 가상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상선 레이어를 이제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 이제 평면도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그냥 평면도 쪽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데 아까랑 이제 다르게 만들 겁니다. 왜 다르게 만드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들면은 전체 다 보이니까 전체 다 뷰포트에서 보이니까 세 개의 뷰포트를 돌아다니면서 뷰포트 프리즈를 걸어주는 그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럴 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새 뷰포트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인 새 도면층 뉴 레이어 저걸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요겁니다. 저 두 번째 아이콘 때문에 CAT 2급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내가 모형에서 레이어 만들어가지고 레이어 세팅 다 잘해놓고 모형에서 도면 다 그랬는데 갑자기 배치해서 딱 갖다 넣어서 뷰포트를 딱 생성을 해가지고 노니까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형 쪽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는 거긴 잘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 여긴 그려져 있는데 왜 이게 뷰포트를 넣었는데 안 나오나 이거 프로그램 버그인가요? 버그 아니죠. 두 번째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뷰포트 타입했는데 모형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의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아이콘으로 만약에 클릭해서 레이어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저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게 그럼 도대체 왜 있냐? 그렇게 모형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저게 왜 있냐?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저게 왜 있는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아이콘. New Layer VP Prism in All Viewport. 무슨 얘기예요? 모든 뷰포트에서 다 프리즈가 걸려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즉 어떤 뷰포트에서 지금 안 보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름은 똑같이 주겠죠. 이제 평면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가상선이니까 가상선 선 종류가 팬텀이죠. PHA 앞에 세 자리만 똑같이 딸게요. PHA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선의 선의 색깔은 이제 변경을 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6번 선홍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도 바꿔야겠지. 얘는 선 종류는 팬텀 가상선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렇게 놓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어떤 뷰포트에서도 안 보이는 레이어예요. 안 보이는 레이어. 그래서 이제 제가 모델로 가서 여기 이제 얘가 가상선이 돼야 되잖아.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이제 뷰포트 여기서
평면도 PHA를 선택해가지고 딱 바꿀게요. 그래서 딱 보면은 지금 여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리고 배치를 딱 눌러보시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모든 뷰포트에서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모든 뷰포트에서 안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애를 제가 레이어를 만들었죠. 안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뷰포트에서 다 보이는 상태라면은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 안 보이게 해줘야 되고 여기서 안 보이게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안 보이게 해주고 3번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뷰포트에서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번만 작업하면 돼요? 여기서 보이게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작업하면 돼요. 이럴 때 뷰포트 프리즈를 쓰는 거예요. 뉴 뷰포트 프리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식으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뉴 뷰포트 그래서 in all 뷰포트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저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뷰포트 프리즈라고 해요. 뷰포트 프리즈.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속성을 주면 모든 뷰포트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뷰포트에서만 걔를 뭐 어떻게 해주면 된다? 켜주면 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서 이제 평면도에서 보여야 되니까 평면도를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 PHA 가상선에 해당하는 얘를 여기 뷰포트 프리즈를 딱 눌러주시면 보여요. 이걸로 끝인 거죠. 한 번만. 그리고 뷰포트에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어느 게 더 편할 거냐.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제 두 번째 방법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뷰포트 프리즈가 걸려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그려줘야겠죠. 옵셋 22, 옵셋 22, 그리고 옵셋 그 다음에 29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EX 엔터 한번 더 쳐서 아이고 다시 EX 연장 자 여기까지 엔터 한번 더 치려고 했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땅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EX 자 엔터 한번 더 치는 게 나은가? 그쵸. 얘는 뭐 바로 다이렉트로 저기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안 가네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MA 요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에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솔 드로우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 안 되는 선들은 내가 이제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뷰포트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레이어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번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음 강좌에서 나머지 면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은 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